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저번 주 주제에 약간 이어진다라는 느낌은 아닌데요. 저번 주에 여기 계신 부회장님 이호준 학우분께서 그 뭐 수학사나 이런 데서 연결되는 데에서 그 평행선 공준에 대해서 깨진다라는 걸 오늘은 그걸 관점으로 해서 메인 토픽으로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평행선 공준과 비유클리드 기하학입니다. 미리 스포를 하나 하자면 제가 이렇게 보시면 유클리드 기하학을 잠깐 할 거고 구명 기하학하고 쌍곡 기하학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엔 가우스의 놀라운 정리 정도를 소개하는 거로 할 겁니다. 스포를 하나 하자면 쌍곡 기하학이 그 리허설 했을 때 살짝 어렵다라고들 하는데 최대한 쉽게 설명을 이것저것 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클리드 기하학을 할 거예요. 자, 이거 저번 주에도 보셨죠? 그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그 공리와 다르게 공리에 비슷한 공준 5개인데요. 이 1, 2, 3, 4번까지 해당하는 기하학을 우리는 절대 기하학이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 네 개까지는 뭐 틀린 내용이라기보다는 여기 네 개는 어떤 다른 기하학을 제가 뒤에 할 뭐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하더라도 이 네 개는 그대로 갖고 갈 겁니다. 그다음에 5번째 이 공준을 보시면 임의의 직선이 두 직선과 교차할 때 교차되는 뭐 말이 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동치 명제를 저희가 활용을 할 건데, 자, 맨 첫 번째 거는 아까 써놓은 거고, 두 번째 이 동치 명제가 그때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 플레이페어가 한 명제거든요. 자, 이게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그 공준입니다. 주어진 한 직선과 그 밖에 이 직선 밖에 한 점이 있고, 그 직선의 평행선은 많아야 하나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랑 동치인 명제가 또 하나 있는 게 모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이다라는 명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그냥 이렇게 써놔도 되겠지만 지금 이렇게 안 써놓은 이유가 뒤에 가서 그 가우스의 놀라운 정리 같은 걸 할 때 여기서 써먹으려고 이런 형태를 미리 써놨습니다. 자, 근데 평행선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까요? 평행선이 뭘까요? 평행선이 뭐죠? 평행선이 뭔가요? 그래서 평행선을 먼저 보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평행선을 매우 간단하지만 잠깐만 보고 갈게요. 첫 번째는 이제 두 직선 LM이 있을 때 뭐 M이 한 평면과 있고 한 평면에 있고 L과 만나지 않으면 두 직선은 평행하다라는 걸 쓸 거예요. 이 한 평면에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조금 중심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한 평면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뭐 중학교랑 고등학교 때 뭐가 있냐면 만약에 이 직선이랑 얘는 평면도 아니고 만나지도 않으니까 꼬인위치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걸 다 제끼고 오늘 2차원만 할 거고 평면만 할 거니까 이 평면상에는 안 만나면 평행이다라는 정의를 썼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거와 같은 게 뭐가 있냐면 이 직선 M의 모든 점은 모든 직선 L과 같은 최단거리에 존재한다. 뭐 혹은 세 번째 직선 L과 M이 서로 다른 N이 다른 직선 N과 한 평면에서 교차한다면 동의각은 합동이다. 약간 이제 리허설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동의각은 합동이다라는 거가 말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어요. 이 각이 우리가 맨날 막 몇 도 몇 도 해서 그러는데 각은 각 자체는 도형이거든요. 그래서 도형에 대해서 합동이라는 표현을 여기다가 써놨고 그리고 자 그러면 이 평행선이 주어졌을 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자 만나지 않는다라는 게 결국에 무한대까지 가도 만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건데 그 무한대 가서 만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보장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못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앞으로 이 평행선을 깰 겁니다. 그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구명기하학인데요. 이게 그 가장 대표적인, 가장 쉬운 그런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세계지도거든요. 많이 보셨죠? 색깔을 왜 저렇게 칠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막
저 세계 지도를 사색으로 칠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주제들도 있고요. 그거 작년에 해놨으니까 유튜브에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거 말고 이 지도를 봤을 때 이 지도는 몇 차원인가요? 2차원이죠. 자, 얘도 지도거든요. 저 평면 지도를 이렇게 말아놓은 거죠? 얘는 몇 차원일까요? 자, 2차원 손, 3차원 손. 자, 이거는 저희가 2차원이자 3차원인데 어떻게 볼 거냐면 요 껍데기 있잖아요. 껍데기. 요 껍데기. 그러니까 뭐 수식으로 쓰면은 요런 애들. 요거만 봤을 때는 얘는 2차원이라고 할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그 퀴즈 아시나요? 뭐 남쪽으로 몇 미터 가서 동쪽으로 몇 미터 가서 북쪽으로 몇 미터 왔더니 내 집이더라. 그 다 들어보신 것 같으니까 반응이. 그게 해당하는 공간이 이 도면입니다. 3차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얘는 결국에 이런 3차원 공간대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아마. 근데 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얘가 3차원 물체는 맞는데 우리는 앞으로 기하를 어디서 할 거냐면 아까 제가 평면에 산다 그랬죠. 이 평면에 살 거기 때문에 이 껍데기만 그거는 2차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거를 평면이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면에서 얘는 직선 이렇게 생겼죠. 그럼 이런 동그란 평면에서는 여기선 직선이 뭘까요? 여기서는 직선이 이런 구의 중심 있죠. 사실은 이런 구의 중심 같은 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껍데기만 생각하기로 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3차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런 구의 중심을 지나는 이런 대원들 있죠. 이걸 가장 잘 표현해 놓은 게 이런 좌표계라서 뭐 그 우리 지구과학 같은 거 할 때 배웠던 그런 좌표계거든요. 거기서 좌우선 같은 거 아시죠? 좌우선, 뭐 적도선, 뭐 이런 적도, 이도, 경도, 예, 예, 그런 거. 그런 것들을 다 선이라고 할 겁니다. 아, 그러면 얘네가 직선이라면 이런 얘네는 직선일까요? 얘는 직선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은 가장 최단 거리로 뛰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막 비행을 할 때 세계 지도를 다시 가볼까요? 막 중국에서 미국을 날아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런 지도에서는 이렇게 바로 날아가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날아가는 게 제일 빠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가장 최단 거리는 뭐 이런 식으로 날아간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그 좌우선이 가장 짧은 직선이 되거든요. 두 점을 잇는 가장 짧은 직선. 좌우선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그런 제일 큰 원, 대원. 그게 제일 짧은 직선이 될 겁니다. 두 점을 잇는. 자, 그러면 평면에서 우리가 아까 쓰려고 했던 게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 그거를 여기서 한번 써볼 거예요. 그러면 삼각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알아야겠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뭐, 껍데기에 이런 직선 세계로 이루어진 거를 마찬가지로 삼각형이라고 할 거예요. 자, 얘는 내각의 합이 꼭 180도일까요? 왜죠? 딱 보기에 커 보이죠? 이거를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자, 얘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지구라고 생각합니다. 적도가 있고 여기 북극에서 삼각형을 한번 그려본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얘도 직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직각으로 만나는 이런 직선이 하나 있겠죠? 그리고
다른 점도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도 직각이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요 주직선도 90도 이루게 할 수 있잖아요. 막 시차 한 6시간 정도 차이 나게? 뭐 그 정도 우리나라에서 뭐 러시아 뭐 저기 어디 그 정도 차이 나는 그 정도 각도로 만들면 이런 삼각형이 되거든요. 아니 삼각형이 되거든요. 이런 삼각형은 딱 보기에도 내각의 합이 90도, 90도, 90도면 벌써 180도가 넘는단 말이에요. 270도란 말이죠.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인가? 즉 평행선 공준이 참인가? 그거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평행선을 우리가 아까 유클리드에서 이런 뭐 만나지 않는다 아니면 한직선에 대해서 다른 한 점이 존재 있으면 뭐 최대한 많아봐야 한 개 있다. 여기서는 평행선이 일단 존재하는지 자체가 문제예요. 우리가 아까 평행선은 이제 한직선이 있고 다른 점이 있으면 여기를 지나면서 평면 위에 직선을 그었을 때 얘랑 만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평행선은. 근데 잘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도 이런 직선이 하나 있고 이런 북극이 있고 여기 북극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그려보면 좀 그림이 그렇네요. 무조건 이렇게 적도 지나는 거 이해되세요? 그러면 평행선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또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평행선 자체는 존재하지 않고 이걸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자, 아까 내각의 합이 180도가 아니다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차이가 날까를 표시해 놓은 게 이런 겁니다. 여기 이런 식입니다. 딱 이 각 최내각의 합과 180도의 차이는 이런 삼각형의 넓이만큼 차이 나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십시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약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삼각형이 있으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겹치겠죠? 와, 찾아보십시오. 안 그려져요. 그래서 겹치는 거 막 더하고 막 건널비 해서 더 빼고 하면 되거든요. 찾아오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제 구명기하가 가장 우리가 지구상에 살고 있기도 하고 가장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비유클리드 기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쌍곡기하인데요. 자, 먼저 쌍곡기하를 하기 전에 거리라는 개념을 먼저 생각을 해보고 갈 거예요. 우리는 거리를 이제 항상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쟀잖아요. 너무 직각삼각형이 아닌 여기 직각이 있네 생각해보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다라고 하면 이만큼 x고 y 하면 s를 우리는 항상 거리를 이렇게 쟀어요. 뭐 3차원이면 이제 z제곱도 있겠죠. 근데 자, 제가 들고 온 예시가 뭐냐면 여기가 그 뉴욕의 맨해튼 거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저 빈 공간들이 다 건물들이에요. 그리고 이 까만 점에서 까만 점까지 택시를 타고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건물을 관통해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건물 외벽을 따라서 가야 될 텐데 그러면 이 택시가 가는 거리 자체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루트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 거리는 이런 파란 경로랑 파랑이랑 뭐 빨강이랑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리 자체는 똑같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항상 피타고라스로만 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다른 식으로도 잴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를 이제 여기 나온 예시는 이제 택시캡이라는 건데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택시캡 매트릭이라는 걸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제가 밑에 이상한 말을 써놨죠. 우리가 항상 거리는 양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양수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음의 거리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뇌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혹시 고등학교 때 물리 들으신 분? 오, 맞네요. 거기서 이제 상대성 이론 배우신 분? 갑자기 반으로 줄었어요. 자, 이게 로런츠 스페이스라는 건데요. 우리가 아까는 그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거를 할 때, 아이고, 이런 식으로 됐잖아요. 이렇게 재지 말고 그냥 한 가지 규칙을 줘서 거리를 재보자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좌표계를 XY로 재지 말고 T랑 X로 놓고 재보자라는 뜻이에요. 대신에 거리를 어떻게 잴 거냐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X제곱이 S제곱이 되게. 제가 아까 상대성 이론을 물어본 이유가 뭐였냐면 이제 그 막 로런츠 변환하고 막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랑 비슷한 식 기억나시나요? 이런 거. 그거에 해당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쌍곡 계약은 상대성 이론 분석하는 데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긴 한데 그거는 안 할 겁니다. 해서 이 공간 하나를 소개를 할 건데 예, 예. 흔히 저희가 생각하는 직관적인 공간 개념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나요? 그걸 이제 설명할 겁니다. 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거리가 0인 거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거리가 0인 거를 생각을 해보면 자, S가 0이죠. 아이고, 0이죠. 그러면 이 관계를 나타냈을 때 이런 관계가 된단 말이죠. 얘는 뭘까요?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쌍곡선 기억나시나요? 애초에 이 S에 뭘 얼마 두는지에 따라서 이런 쌍곡선을 그릴 수 있으니까 쌍곡선 안 배우고 쌍곡선부터 해야 되는군요. 그래요. 쌍곡선부터 합시다. 쌍곡선이 아이 야 안 배웠다. 오케이. 자, 쌍곡선이 뭐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있는 이 차곡선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꼴에 있는 걸 쌍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그려볼게요. C가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만 그릴 건데 뭐 이것저것 성질은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C가 1일 때 자, Y가 0이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생기는 그런 2차 곡선인데 이게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때 어떤 정의로 배우냐면 이런 초점들이 있어요. 초점에 대해서 초점이 있고 이런 쌍곡선 위에 한 점이 있으면 D 빼기 D 프라임이 여기가 이제 A가 나오거든요. 지금은 이제 1이겠죠. 요게 이제 2를 만족하는 곡선을 그려보면 이런 쌍곡선이 나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쌍곡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얘도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X축, Y축이 이제 정근선이다 뭐 이런 거 했었죠. 이런 공간을 쓸 건데 대신에 지금은 아이고, 얘를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쓸까요? 이렇게 축을 그러면 그려보면, 그리고 여기 양의 부분만 볼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점근선이 있고, 점근선은 이제 이렇게 되는 직선들인데요. 점근선이 있고 이런 식으로 생기는 그런 곡선을 생각을 해볼 겁니다. 대신에 여기서 거리를 아까처럼 재면 우리가 아까 0인 거, 0인 거리들을 생각을 해보면 얘네는 어디 위에 있을까요? 중근선 위에 있을 것 같습니다. 중근선 위에 있겠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부터 약간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직관들이 깨지기 시작하는데, 이런 정근선 위에 있는 점들은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0인 점들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그렇죠. 이런 로런트 스페이스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거리가 1인 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쌍곡선이 되겠죠. 그죠? 거리가 1이 아니라 그러면 마이너스 1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마이너스까지 용인을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그럼 거리가 그럼 정확하게 이제 마이너스가 아니라 허수가 되겠죠. i인 경우. 그런 경우는 요런 여기 부분에 생기는 쌍곡선인 거 이해 가세요? 그래서 거리가 충분히 복소수일 수도 있고 뭐 실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표현이 가능한 그런 공간을 로런트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매트릭은 아니고요. 이거를 이제 로런츠 쿼드라틱 폼이라고 해서 슈도 매트릭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제가 슈도 매트릭을 다다음 주에 한번 다뤄볼까 생각 중이긴 합니다. 그럼 저희가 흔히 이게 중요한 이유가 저희가 살고 있는 여기에 흔히 잘 적용돼서 중요한 걸 알고 있는데 이 삼국기하요? 네. 네. 혹시 그거에 대한 직관적인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이게 왜 일상생활에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지 그냥 이렇게 보면 되게 재밌는 거 같긴 한데 제가 여기다가는 그림을 안 넣었는데 예시를 조금 찾아볼까요, 그러면? 그림이 여기 있다. 이거 산호거든요. 산호 자체도 얘도 쌍곡기하학을 이루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뒤에 가서 설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쌍곡기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혹시 말 안장 모양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이렇게 휘고 여기는 이렇게 거꾸로. 미적분 2 배우신 분들은 알 텐데. 1학년들이 있군요. 예. 빨리 검색을 하자. 이거를 안 넣기는 뒤에는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쌍국기약이 통하는 평면이 이런 평면입니다. 뒤에 가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약간 이런 형태를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거리요. 자, 거리가 이렇게 됩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D라고 썼지만 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뭐 이렇게 생긴 공간이니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이게 뭐가 있냐면 어제 들은 이야기였는데 이렇게 치환을 해줄 수 있긴 하거든요. 복소수 하나를 더해서 하면은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얘를 바꿔주면 이런 식으로 이건 맞잖아. 얘로 보시면은 이해가 가시나요? 얘는 원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복소수를 이용하면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유클리드 기하학을 쓸 수 있는 공간이 하이퍼볼릭 지오메트리의 특성이기도 해요. 그렇게 그쵸? 네, 뭐 왜 만들었냐라고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비유클리드 기하학에 가장 먼저 나온 공간이 이거예요. 구면보다도 이제 저번 주에 말씀하셨던 보여의 아너시나 뭐 리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발견했던 비유클리드 공간이 이거로 알고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고요. 네, 아마 맞을 겁니다. 네, 아무튼 이런 쌍곡선은 거리가 1인 그런 점들을 모아놓은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특징을 이렇게 잡은 건데요. 제가 아까 이 점근선은 거리가 0이라고 했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빛을 생각하시면 조금 편한데, 그래서 뭐 빛이 뻗어나가는 그런 방향이라고 해서 뭐 라이트 콘 뭐 이렇게도 쓰거든요. 그리고 그 아까 거리를 재봤을 때 이게 우리가 아까 거리가 양수가 나왔으면, 아, 그러니까 양수죠. 양수가 나왔으면은 이런 t 쪽에 있었을 거고, 이게 거리가 복소수가 나온 경우에는 이쪽에 있었잖아요. 이쪽에 있거나 이쪽에 있거나, 그죠? 그래서 빨간색 영역을 우리는 타임 라이크라고 할 거고, 파란색 영역은 스페이스 라이크라고 할 건데, 할 거고, 뒤에서는 쓰지 않을 내용이니까 그냥 이 정도 사진만 보고 계시면,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빛이, 네. 예, 맞습니다. 예, 그쵸. 또 넣었다가 뺐는데, 그것도 최단 거리를 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로런츠에서 잴 건지 아니면 하이퍼볼릭에서 잴 건지 그거를 차이를 두셔야 돼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 그 복소수로 변환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순간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매트릭이 되기 때문에 아까 바꾸면 거기서는 매트릭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해석하려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 사실 저도 슈도 매트릭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저도 설명을 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좀 많이 먼 길을 가야 돼서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직선을 먼저 정의를 해야 되는데 자 아까 아이고, 여기는 x1, x2지만 이렇게 씁시다. 요거를 그려놓으면 하나만 더 추가할까요? 이런 식으로 모양이 생긴다라는 거는 유추를 할 수 있으시겠죠? 한 방향만 그대로 돌리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럼 직선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이 원점을 지나는 평면으로 이제 자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 쌍곡면 하이퍼볼로이드랑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요게 이해가 안 가시면 그냥 직선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런 그릇 있죠? 그릇에 그냥 단면으로 하나 딱 잘랐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직선이? 그죠? 그냥 이런 직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자르는 걸 이제 정확하게는 이런 평면으로 자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걸 다 제끼고 잘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은 이런 그릇에 그냥 빡 잘라서 이런 이 단면을 보시면 그게 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직선의 관계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유클리드에서는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평행선 때문에 안 만날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구면에서는 한 직선이 주어졌으면은 다른 직선은 무조건 만나게 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는 두 직선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제 이 슬라이드의 관점인데 여기서 이제 주어진 직선이 뭐냐면 L을 주고 점피를 하나 주고 시작을 할 겁니다. 이런 내용인데 두 직선이 만난다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L과 P를 지나는 얘네가 궁금한 거니까 얘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두 직선은 당연히 만날 수도 있겠죠. P를 지나는 직선. 여기서 그림처럼 표현을 해놨는데 어떤 라인이냐면 L 프라임 라인이거든요. 이렇게 R에서 만날 수도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이거 뒤에 가면은 조금 더 쉬운 모델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여기서 잠깐만 할게요. 그리고 만나진 않지만 공통수선을 갖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 이제 수직이고 수직이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나지도 공통수선을 갖지도 않는 경우도 있고 자, 네 번째가 조금 여기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였는데 무한대에서 만난다라는 개념도 있어요. 울트라 패럴럴이라고. 우리가 정근선 같은 거는 생각해보면 무한대로 쭉 가면 이제 거의 그 선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가까워진다 대신에 그냥 만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그림은 근데 사실 우리가 원래 이런 공면에서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다른 모델을 쓸 겁니다. 우리가 유클리드는 그냥 유클리드 모델이고 구면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동그란 거니까 잘 이해가 되는데 잘 안 되거든요. 이거부터 할까요? 그래서 이런 쌍곡계하고 모델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가 맨 처음에 본 모델이 하이퍼볼로이드 모델이고 두 번째가 푸앙카레 디스크 모델인데요. 조금 이따가 이걸 많이 쓸 거고요. 그리고 파워프 플레인 모델이라는 것도 있어요.
요 이제 두 가지의 특징이 뭐냐면 이 두 모델의 특징이 뭐냐면 이 직선들이 이루는 각 자체는 유지를 합니다. 여기서 이런 직선들이 어떤 각을 이루면서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각 자체는 유지를 하면서 그려놓은 그림들이 이런 그림들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규칙도 있고 한데 그거는 뒤에 가서 조금 뒤에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할까요? 이거를 좀 딱해요. 네. 그러면 이게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게 평행선 공준 중에 맨 마지막 거를 어겼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그 중에 가장 마지막 거가 삼각형의 모든 내각의 합은 180도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걸 활용을 할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든 내각의 합 빼기 파이가 이 삼각형의 넓이에 아이고 음수만큼 해당하거든요. 그럼 얘는 음수죠? 전체 값은. 아까 구면에서는 양수였고 유클리드는 0이고 여기서는 음수죠. 요거를 조금 뒤에 가서 설명할 거니까 잠깐 봐두시고 자 그러면 동치명제 중에 180도인 거 말고 많아야 하나 평행선은 많아야 하나다. 여기서 몇 개일까요? 여기서는 무한대만큼 있거든요. 그 모델을 보여드리려고 요걸 쓴 건데 자, 이 푸앙카레 모델을 먼저 봅시다. 이게 규칙을 조금 정해놓고 그려놓은 그림이거든요. 점이야 뭐 당연히 찍으면 되는 거고. 이 반지름이 1인 원이에요. 반지름이 1인 원인데 여기서 직선들을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이 원의 둘레에 끝에서는 수직인 직선들이 이 원의 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원이 있고 다른 원들을 얼마든지 그릴 수 있을 텐데 이런 원을 그렸을 때 여기서 이제 접선이 만나겠죠. 이 접선이 지금은 좀 잘못 그렸는데 여기가 이제 90도가 되는 원들이 있겠죠. 이런 원들의 이런 호 부분을 우리가 직선이라고 할 겁니다. 요거를 마찬가지로 요거를 활용하면은 이 직선이 만나거나 아니면 평행이거나 이런 걸 조금 많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부는 뭐 부분인 거고 각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모델의 핵심은 뭐냐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자체는 보존을 하는 그런 모델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에 이제 그림이 조금 잘 표현되어 있어서 갖고 왔는데 요 파란 선 요거를 L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한 점을 P라고 하면 이 P를 지나는 직선은 얼마든지 그릴 수 있겠죠. 그 그릴 수 있는 직선들 중에서 당연하게도 이런 식으로 그리면 두 직선은 만나겠죠. 자, 만나는 거 해결했고. 자, 두 번째, 공통된 수선을 갖는다. 여기서 뭐 얼마든지, 자, 각은 유지한다 그랬어요. 각은 유지한다 그랬으니까 수선을 그리고 얘를 지나게 한 다음에 여기서도 수직이 되게끔, 접선이 수직이 되게끔 이런 직선을 하나 그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까지 해결했고, 세 번째는, 음, 자, 만나지도 공통된 수선을 갖지도 않는 경우가 세 번째였어요. 그런 경우는 요 사이에 얼마든지 있으면 되는 거니까, 얼마든지 있겠죠. 일단 여기서 평행선은 무한히 많다라는 건 알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였냐면 이제 울트라 패럴럴이었는데 무한대에서 만난다라는 건 별거 아니고 여기 이 끝에 직선 보이시나요? 요거 맨 끝에
맨 끝에 직선 끝까지 원주까지 가면은 무한대까지 가면 만난다라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원주가 사실 뭐냐면 점근선이에요. 이 그림을 왜 점근선이냐라고 하면 이제 요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무슨 그림이냐면 우리가 아까 이런 모델들 막 여러 가지 봤었잖아요. 자, 이게 하이퍼볼로이드 모델이거든요. 우리는 어차피 포항카레 디스크 모델만 쓸 거니까 얘가 뭐냐면 정확하게 그림을 좀 그려놔 볼까요? 아이고, 여기 지나는 겁니다. 자, 저 모델을 어떻게 그린 거냐면 우리가 아까 t랑 x, y까지 있었죠? 이 좌표계를 이용해서 그리기로 했었잖아요. 여기에 t가 마이너스 1인 거에서 이런 하이퍼볼로이드로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점을 어디다가 표현할 거냐면 이 t는 0에다가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p가 되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점근선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 점근선이랑 평행한 선이니까 만나지 않을 거고. 그래서 이 아까 원의 원주는 정근선을 이룬다라는 아까 이제 거리가 0이었던 그런 애들이 되는 겁니다. 이 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원대에서 만나는 예, 맞습니다. 예, 예. 근데 경계를 포함한다면 그 원주에서 만나는 게 되겠네요. 그런 모델도 따로 있어요. 따로? 예. 벨트라인 모델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장 직관적으로 그림을 보기가 쉬워서 네. 그래서 이런 예시가 뭐가 있냐면 이게 하이퍼볼릭 트리라는 건데요. 그냥 정보들이 이제 뻗어나갈 때 이거를 그냥 그대로 정말 이렇게 그리기 시작하면 진짜 한도 끝도 없이 그려야 되잖아요. 요거를 이런 하이퍼볼릭 지오메트리를 이용해서 이 원판 안에 이것도 푸앙카레 디스크로 그린 거거든요. 원판 안에 어떤 정보가 멀리 갈수록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표현해 놓은 그림입니다. 사실 요것만 봤을 때는 이게 뭔데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왜냐면은 그 거리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리 개념이 이제 이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여기서 변할 때 많이 변하거나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변화량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여기서는 이게 뭔데라는 생각이 조금 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약간 정보들을 거리를 바꾸더라도 표현을 잘 할 수 있는 모델이 이런 모델이다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 그리고 이제 가우스의 놀라운 정리라는 건데요. 자, 우리가 아까 계속 봤던 게 삼각형의 내각의 합과 180도의 차이, 얘가 얼마일까라는 걸 계속 생각을 했었죠. 그게 넓이만큼 차이가 났었잖아요. 그죠? 그게 0보다 크거나 0이거나 0보다 작거나 그 값을 K라고 두면 얘가 이제 이런 그림들이 나오겠죠. 이 그림들 많이 봤죠? 그 무슨 우주론 할 때 뭐 열린 우주, 닫힌 우주, 막 평탄한 우주 막 할 때 그때 봤던 그런 그림들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 이런 기하학을 이용하고 있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가우스 공률이라는 걸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걸 넣었는데요. 공률이라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곡선이 있으면 조금 극단적으로 그릴까요? 자, 곡률은 어디가 더 많이 휘어졌을까요? P랑 Q랑. P가 더 훨씬 많이 휘어졌겠죠? 그래서 곡률을 이 점에서 접하는 원들이 있겠죠? 원이라고 봐주세요. 이런 원들의 반지름분의 1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접하는 원의 반지름분의 1. 자, 근데 물론 이제 얘는 곡선이고 곡면을 생각을 해봅시다. 곡면에는 생각보다 곡률이 많아요. 뭐 가우스 곡률도 있고 평균 곡률도 있고 생각보다 많은데 가우스 곡률을 어떻게 쓸 거냐면 이런 면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P점이 있으면 여기서 이 P를 지나는 곡선들이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곡선들이 얼마든지 있겠죠? 그러면 이 곡선들이 갖는 곡률들이 있겠죠? 요거 중에서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거 K1, K2라고 했을 때 요거 두 개 곱한 게 가우스 곡률이거든요. 요거로 이 전체적인 그러니까 전체적이 아니라 이 부분이 어떤 모양을 생겼는지 알 수 있는 게 이런 가우스 곡률입니다. 그래서 이 가우스의 놀라운 정리가 뭐냐면 이 가우스 곡률은 뭐 등거리 변환이라고 써놨는데 아이소메트리에 대해서 불변이라는 거예요. 이 등거리 변환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면 저게 있겠죠. 평행이동, 대칭이동, 회전이동 이런 걸 하면 우리가 거리 자체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런 변환들을 했을 때는 이런 가우스 곡률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명제를 대우를 한번 채봅시다. 그러면 가우스 곡률이 다르다면 아이소메트리는 존재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개인적인 추측이고 생각인데 우리가 그 유클리드 기하 세계 안에서 살고 있다가 왜 비유클리드 기하를 찾는데 오래 걸렸을지라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게 우리가 아까 봤던 이런 가우스 곡률들이 다르거든요. 근데 유클리드 공간의 모든 걸 다 유클리드 공간 내에서 생각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 가우스 곡률들이 계속 깨지고 해서 이런 곡률이 다른 공간들을 찾기가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비유클리드 기하가 나타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준비를 하면서. 네, 여기까지입니다. 끝. 예,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예.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계학습은 혹시 뭐 질문 더 있으신가요? 없으신 것 같으니 종료하겠습니다. 네, 네. 한국 계열을 통해서 구명기하요. 일단은 그 아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소메트리 상으로는 없어요.
뭐 다른 변환이 있을 수는 있겠죠? 뭐 각도에 대해서만 연구를 한다던가 이런 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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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이게 혹시 선형대수 배우셨나요? 그러면은 이 하이퍼볼로이드에 이제 투 디멘셔널 서브스페이스로 그런 평면이 생기겠죠? 그럼 하이퍼볼로이드랑 그 서브스페이스랑 인터섹션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한참 늘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얘에다가 이제 원디멘셔널 서브스페이스 구하면 어떤 거예요? 자, 그러면 직선이죠. 원디멘션이면. 대신에 어떤 거냐면 아까 타임라이크 기억나시나요? 그 성분이 이쪽을 반드시 하나는 존재를 해야 돼요. 지금은 1차원이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거를 2차원으로만 확장시켜봐도 자, 얘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2차원이 되면 평면이 되겠죠? 평면인데 여기를 하나 이쪽 벡터를 하나 포함하는 벡터를 포함하는 서브 스페이스가 하나 존재하겠죠. 여러 개 존재하죠. 근데 하나만 보였을 때. 그러면 여기에 이런 공간을 이제 이렇게 쓰긴 하는데 이런 교집합이 존재하겠죠. 평면.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이런 것들을 직선이라고 할 겁니다. 원점에 선형돼서 하는 원점에서 하는 그 벡터를 포함하는. 네, 그렇죠, 그렇죠. 이거에 관련해서 질문 하나 받거든요. 네. 그러면 구면 기하에서는 대원이 직선이라 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런 대원도 결국은 그 원점 구의 중심을 지나는 평면으로 차라리 단면을 볼 수 있는. 맞습니다. 정확하게 봅니다. 유클리드 기하적으로 본다면 네. 그 유클리드에서의 직선은 원점을 지나는 평면으로 자르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원점을 지난 직선만이 직선이 될 수 있겠죠. 원점을 지나는 평면으로 잘린 단면이 직선이라고 정의를 하면 사실 그래서 네. 유클리드 기하학이랑 그러니까 이거 하려고 그랬어요. 이거 차이가 뭔지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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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얘를 보고 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요것도 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현상대수적인 거를 생각을 하면 똑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더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